안녕하십니까. 손금 전문가 유종호입니다. 오늘은 손금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실제 실전 감정을 하는 시간인데요. 애정과 결혼, 그다음에 이제 사업과 직장,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재물과 경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쭉 순서대로 종합적으로 어떻게 이제 감정을 하는가 이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애정과 결혼에 있어 가지고 이제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이제 결혼이나 결혼 문제라든지 연애 문제라든지 어떤 연애의 성향이라든지 어떤 손금 궁합이라든지 이런 쪽은 어떻는가 이걸 갖다 이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배운 걸 갖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응용을 이렇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이 손 모양들은 어떤 거라든지 이런 손 모양의 타입이 제가 땅의 손, 불의 손, 공기의 손, 물의 손 있다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크게 이렇게 좀 4가지 이렇게 특성이 나타나니까 그런 특성별로 이제 연애나 결혼에 대한 어떤 성향은 어떻는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 거고 그런 쪽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연애나 결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른 선들은 또 어떤 거를 살펴야 되는지 이런 쪽을 갖다 하나씩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요. 땅의 손이라고 하는 타입. 이 땅의 손의 타입에 있어서는 손 타입 자체가 진실하고 좀 성실하고 상식적인 타입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분들은 에너지도 아주 여기 보시면은 금성구도 아주 두툼하고 에너지도 아주 풍부하고요. 성실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을 중요시하고 이러기 때문에 로맨틱하고 이런 거는 좀 부족하지만 스태미나 좋고 애정도 이렇게 좀 변함 없이 정이 많고 이런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공기의 손의 경우에는 사무직에 좀 적합한 그런 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좀 똑똑하고 좀 재치 있고 이러지만은 성격적으로는 조금 까다롭고 어떤 배우자나 애인을 고를 때 조금 이렇게 따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친구도 넓고 이제 좀 세상에 대해서 조금 넓게 경험을 하려고 하는 이렇게 공기적인 특성이 조금 있죠. 떠돌아다니는 이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좀 본의 아니게 배신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성격적으로는 변화가 있을 수 있는 타입이라고 하겠습니다. 불의 손의 경우에는 화끈한 어떤 불의 성향 같이 굉장히 이렇게 정열적입니다. 극과 극을 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좀 친구가 좀 많이 필요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타입은 사랑에도 좀 굉장히 정열적으로 쉽게 좀 빠지고 또 이제 쉽게 또 이렇게 좀 벗어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 어떤 재충전을 해주는 이런 게 좀 필요하고 어떤 사랑은 굉장히 이렇게 열렬하고 정열적으로 하고 또 그게 한번 그 인상을 강하게 주면은 평생토록 또 이렇게 변함없는 정열을 발휘하기도 하고 이런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의 손은 손바닥도 길쭉하고 손가락도 길쭉한 타입. 여자분들에게 좀 많죠. 남자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물의 손은 좀 친절하고 감정적이고 좀 로맨틱합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이상적인 편이라서 친구 사이가 이렇게 연인이 되는 이런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경우에는 좀 감상적인 측면이 좀 많고요. 좀 새침대기라든지 어떨 때는 좀 남들에게는 좀 냉정하게 보인다든지 이런 타입이 좀 많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애정적으로도 그런 성향들이 좀 많이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사랑의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보면은 에로스적인 이런 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어떻든 이거는 활력, 스태미나가 이제 좀 좋은지 이제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사랑에 대한 에너지를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타입인지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의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좀 마른 손을 가지신 분들, 이런 좀 손도 이렇게 어떻게 좀 두껍지 않은 것 같고요. 이렇게 구들이 발달을 안 해가지고 좀 상당히 말라 보입니다. 이 마른 손의 이렇게 소유자들은 이 좀 정열적인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일단 육체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조금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이런 분들은 좀 플라토닉한 사랑이라 그러죠. 정신적인 사랑이라든지 좀 영적인 거라든지 좀 지적이라든지 이런 쪽은 오히려 조금 더 가까워도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어떤 애정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은 타입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이 반면에 두툼한 손, 아까 땅의 손이 특히 두툼한 땅의 손이나 불의 손 이런 타입은 이렇게 금성구가 아주 두툼한 편이죠. 두툼하고 이렇게 또 탄력도 있고 이러면은 힘도 아주 왕성하고 힘과 이렇게 정력이 아주 왕성합니다. 정력이 왕성한 이 표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좀 안정되어 있고 마음도 좀 따뜻하고 왜냐하면 에너지가 넘치니까 따뜻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이제 그 두뇌선이 좀 덜 발달한 사람들은 주먹이 좀 먼저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떻든 스태미나가 아주 좋습니다. 스태미나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 체력적으로 강하니까 요게 이제 성욕으로 가서 이 성욕도 상당히 좀 강한 타입이 많습니다. 남자분이 이렇게 스태미나 강한 사람 같으면 여자분도 이것을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소원을 가지신 분들이 서로 이렇게 궁합적으로는 좀 잘 만나갈 수 있죠. 뭐 이렇게 왕성한 이렇게 성욕과 체력을 자랑하는데 그 여자분은 굉장히 이렇게 뭐 이를테면 물의 손 뭐 이렇게 이래가지고 에너지도 약하고 손도 말라 있고 뭐 이러면은 이 서로가 이렇게 그 뭐 어떤 애정적으로는 뭔가 좀 레벨이 한참 안 맞거든요. 그런 분들은 결혼 생활을 행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파탄을 이기기가 좀 쉽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그런 경우에 양쪽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떤 고통을 받는 경우를 좀 많이 봅니다. 에너지 레벨이 안 맞는 거예요. 에너지 레벨이. 그래서 손금으로 궁합을 본다 그럴 때는 서로 간에 이렇게 어떤 그 성향이나 이런 거를 잘 좀 조화를 시킬 수 있는 레벨이 좀 맞는 이런 타입인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이 두툼한 이 검성구가 정력의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그 굉장히 애정 표현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타입입니다. 이를테면 피부 접촉도 좀 많이 하고요. 활동력도 아주 왕성하고 이러기 때문에 요 검성구가 두툼한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어떤 면으로 이렇게 수성구가 이렇게 여기가 좀 좁고 좀 발달 안 해 있고, 새끼 손가락도 이렇게 뭐 여기 약지에 이렇게 저기 첫째 마디 모노는 이렇게 돼 있고, 또 새끼 손가락이 좀 못생긴 이런 타입은 뭐 애정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많다고 그랬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수성구가 좀 발달 안 해 있고 새끼 손가락도 이렇게 그 소지 손가락이 좀 짧은 이런 타입은 이 어떤 성적인 기능이 이렇게 좀 덜 발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전적으로 좀 그 이런 쪽에 이 어떤 그 유전자가 좀 그렇게 아주 좋은 타입은 아니라고 봅니다. 열성적인 이런 좀 인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이제 조금 이게 성적으로는 좀 약하고 이런 분들이 그 애를 유산하거나 아니면 애를 낳을 때도 좀 이렇게 제왕절개를 하고 나는 이런 경우가 좀 많다고 그랬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소지 손가락 끝이 좀 이렇게 뾰족한 경우에는 조금 그러면서도 이기적인 성향이 좀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뭐 연애나 결혼이나 뭐 애인은 언제쯤 생길까요? 이제 애인이 생기는 거를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선들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결혼선은 이야기 드린 것 같이 그 일생에 아주 중요한 인연이 내가 이렇게 몇 번쯤 찾아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한 가능선은 이렇게 그냥 애인 정도 뭐 사귈 정도고, 굵고 진한 선은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대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굵은 선에서도 결혼까지 못 이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외면적인 사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떻든 이 결혼선으로는 인생의 그 연분이 몇 번 정도 있겠다. 그리고 나이대를 이렇게 따진다 그랬습니다. 나이대가 이 감정선에서 좀 가까울수록 좀 젊은 나이대고요. 한 감정선하고 그 소지 손가락의 중간쯤을 놓고서 한 중간 정도 이르려면은 대개 그 결혼 정년기보다는 조금 늦은 나이대, 한 1, 2년 정도 늦은 나이대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감정선 바로 위쪽부터 위치하면은 뭐 20대 초반이라든지 조혼 이런 쪽이라 볼 수 있고, 요걸 위를 넘어가면은 좀 늦은 나이대에 결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선 안쪽에 이렇게 나오는 이 세로 지선, 짧은 이런 그 생명선의 지선, 이것도 그 애인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결혼을 한다든지 약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가정적으로 애가 들어선다든지 이래가지고 어떤 나의 생활에 하나의 어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선을 따라 도는 이 영양선이 배우자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실제 이제 이 배우자 운이 시작하는 이 나이 시점이 언제부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배우자선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배우자 운이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다고 이렇게 결혼을 못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스스로가 좀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를 조금 잘할 필요가 있고, 또 이렇게 특히나 이 어떤 배우자가 생기면 본인이 스스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선과 운명선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지선이 나오는 것을 그 인연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인연선 가지고서도 연애 상대라든지 아니면 결혼 상대가 언제쯤 생기겠다라든지 아니면 지금이 결혼 정년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이렇게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운명선에 이렇게 합류된 지선이 왼쪽
이렇게 어떤 월구 쪽에서 이렇게 합류되는 선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른쪽에 그 어떤 생명선에 가까운 쪽에서 이렇게 합류되는 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도 그 결혼이나 그 약혼이나 어떤 그 애인이 생기는 거나 어떤 결혼이 진짜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실패한다든지 이런 쪽에 그 판단하는데 이렇게 참고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실제로는 운명선에 이게 합류한 이 나이대 시점에 요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 나이대 시점에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결실을 맺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끝이 이렇게 그 운명선에 붙지를 않고 막 떨어지거나 어떤 장애가 있거나 이럴 때 그 연분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놓고 보면은 이렇게 월구에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 합류된 선, 이런 이분의 경우에는 첫 번째 이렇게 올라가는 이 선이 운명선에 붙지 못하고 이렇게 어떤 장애선 때문에 끊어졌고요. 두 번째 선이 이렇게 가다가 딱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연애 결혼을 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운명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이렇게 옆에 따라 들어가는 이 선이 뭔가 자신의 그 인생의 어떤 그 보탬이 되는 어떤 자신을 도와주는 정신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실제로 물질적이거나 이렇게 그 후원을 해주는 후원자의 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손안에 펼쳐진 인생의 지도, 현재를 보여주는 운명의 거울 손금. 동서양 수세기를 걸쳐 연구되어 온 손금에서 우리 인간들이 찾아내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미래를 알고자 하는 출발점은 현재며, 현재는 이미 당신의 손안에 있다. 이제부터 당신의 운명 개척을 위한 확실한 조언자와 함께 그 깊고 신비로운 세계로 떠나보자. 손금, 선, 감정선이나 두뇌선이나 뭐 생명선이나 이런 거하고 이런 거를 맞춰놓고 봐서 이제 서로가 이제 궁합적으로 잘 맞는가를 이제 판단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실제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두뇌선이 한 사람은 직선형인데 한 사람은 좀 곡선형이다, 이러면은 사고하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은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이런 분은 굉장히 조금 창의적인 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좀 비현실적인 이런 요소를 좀 중요시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은 좀 정신적인 이런 거를, 정신적인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더 중요시하는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두 타입은 일단 지적인 성향은 서로 잘 맞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서로의 관심 영역이 비슷하구나 이런 느낌은 좀 가지기 힘듭니다. 특히나 이렇게 그 곡선형 두뇌선이면서도 그 월구로 좀 깊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지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으면은 이 연애의 감정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요소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상대를 갖다 찾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결혼을 안 하고 뭐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뭐 노처녀가 되고 노총각이 되고 이런 타입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두뇌선이 많이 굽어 있을수록 조금 정신적인 가치를 중요시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실적인 타입, 직선형 두뇌선하고 이쪽 타입이 잘 맞을까? 요거는 조금 이제 궁합적으로는 손금만 놓고 보는 이런 궁합적으로는 그렇게 잘 어울리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생명선 상태가 한 사람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습니다. 선문양도 중간중간 있고요, 생명선도 끊겨 있고 이러는데, 한 사람은 아주 이렇게 생명선이 이렇게 넓게 되어 있고 또 안에 따라가는 이런 생명선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지켜주는 이런 선도 강하게 있고, 이런 타입이면 이 두 사람의 그 에너지 레벨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상당히 허약한 타입이고요. 신체 체력적으로 스태미나도 약하고 좀 많이 소심하고 또 좀 이기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좀 어쨌든 자신이 약하니까 남을 챙겨줄 정도의 그런 거는 못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아주 헌신적이고 또 이제 왕성하고 활동력도 강한데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맺어졌다 그러면은 암만 해도 이 사람에게 굉장히 큰 어떤 인생의 짐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뭐 생명선 상태가 부실한데 뭐 결혼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왕성한 어떤 그 애정에 대한 어떤 욕구라든지 이런 걸 채워주지를 못하는데 같이 살게 되면은 어쨌든 아무래도 이 사람은 짐이 될 가능성이 좀 많다고 하겠죠. 감정선도 이렇게 보면은 서로 타입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좀 직선형, 현실적인 쪽이라고 했는데 현실적이 아니라 이상적이라 그랬는데요. 이 사람은 곡선형으로 조금 현실적이고 로맨스를 좀 중요시하는 타입입니다. 이런 타입이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친구 사이가 이렇게 연인으로 발전하는
이런 타입이 좀 많다고 했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감정적인 성향이 이렇게 조금 다르긴 한데 지적인 성향이 그렇게 다른 그런 그러니까 지적인 성향이 다른 것 쪽보다는 그래도 서로가 이렇게 좀 맺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다고 하겠습니다. 서로 상호 좀 보완적인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으로는 좀 남자 여자가 다른 이런 케이스는 많기 때문에 서로 이해만 한다 그러면 충분히 잘 어울리고 살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금궁합이 좋을 타입이 손금이 남자 여자가 똑같아야 된다 이러면은 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떤 이제 표준적으로 놓고 볼 때 결혼을 나타내는 선들이 서로 상호간이 좋아야 되고 또 인생을 나타내는 어떤 세로 3대선이 일단 서로가 상태가 좋아야 되고 일단 그게 전제 조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어떻든 행복하게 일단 인생길은 가겠구나인데 그 애정적으로 이렇게 성향이 이제 서로가 좀 잘 레벨도 잘 맞고 어떤 취향도 잘 맞고 이러겠는가를 볼 때 이렇게 아까 이야기 드린 같이 생명선, 감정선, 두뇌선 그리고 어떤 다른 어떤 그 결혼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살피면 되겠습니다. 실제 예를 갖다 하나 들어보면요. 이분은 이렇게 소지 손가락하고 약지를 이렇게 조금 넓게 벌렸습니다. 이런 타입은 좀 은근히 조금 독립적으로 이렇게 있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많으신 분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손바닥을 놓고 보면은 손바닥이 조금 얇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손바닥 이 중간이 움푹하게 들어갔어요. 움푹하게 들어갔고 이 생명선하고 두뇌선하고 이 시작 부위가 좀 붙은 상태로 좀 오래 갑니다. 이런 분은 조심성이 좀 많고요. 조심성이 많고 내성적이고 감정선도 봐도 좀 짧은데요. 조금 냉정한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제1화성구도 약하고 금성구도 그렇게 두툼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태미나도 좀 떨어지고요. 성욕도 당연히 조금 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하고 이제 여기 이 남자분이다 치면은 남자분이 이렇게 막 여기에 두툼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손가락을 다 벌렸죠. 활달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좀 현실적이고 두뇌선하고 생명선이 조금 떨어져 시작했어요. 좀 독립적이고 좀 모험성이 강한 이런 분하고는 이제 좀 서로가 잘 맞지는 않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플은 사귀다가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찢어진 커플 이런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실제 예를 갖다 사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개정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또 실제 어떠한 그 모습의 어떤 그 연애나 결혼이 이어질까를 한번 해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적으로 이 분의 이제 그 양손을 보면 이렇게 이분은 일단 그 두뇌선이 월구로 조금 많이 가 계신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가 계신 분이고 감정선도 이렇게 쭉 올라가 가지고 검지 아래까지 좀 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감정선도 검지 아래까지 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생명선도 이렇게 넓이가 적당하게 이렇게 좀 되고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왼손하고 오른손을 따로 떼놓고 한번 보면요. 왼손을 살펴보니까 아주 두뇌선이 월구로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분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좀 뛰어나신 분이죠. 실제로 프리랜서로 이렇게 잡지 같은 데다 기고를 하고 이러시는 분인데 영화나 평론이나 이런 쪽을 좀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정신적으로 이렇게 자신에게 좀 가깝다라는 사람, 비슷한 느낌을 가지는 이런 사람하고만 이제 좀 사랑에 빠지는 이런 좀 까다로운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얼굴이 이쁜 여자를 고르는 것도 아니고 또 착한 여자를 고르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이렇게 이제 어떤 지적인 성향을 충족할 수 있는 이런 사람만 하고만 사랑에 빠질 수가 있죠. 사실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아는 지식도 많고 상식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렇지만은 남자로서는 좀 비현실적인 요소가 좀 많아가지고 좀 생활력이 강한 타입이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그렇지는 않고요. 좀 창의적인 작가적인 영역에 좀 가깝다고 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의 그 감정선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감정선이 이렇게 가다가 아마 한 2가닥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고요. 한 가닥은 이렇게 가 있는데 여기 검지 아래로 이렇게 쭉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분은 상대를 만나면 상대를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해줍니다. 아주 이렇게 검지의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감정선이 올라간 타입이 이렇게 사귀기에는 아주 이상형의 이런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분은 이 숨겨진 정열이 있어서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헌신적으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충실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대로 보면은 이분이 좀 나이가 좀 되어가지고요. 36 정도 되신 분이었는데 그때 결혼을 아직까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혼선을 놓고 보면 결혼선이 앞에 연분을 놓치신 것 같고, 이제 나이대로 보면 이제 이분이나 저 위에가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결혼선이 이렇게 하향을 약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좀 결혼 문제가 잘 안 풀린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생명선 안에 여기 영양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양선이 요 나이대로 보면은 이 정도 나이대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요 정도 나이대에는 늦었지만 노총각이지만 결혼할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년대를 좀 짚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운명선하고 이렇게 그 어떤 영양선이 인연선이 좀 있냐를 보면은 실제 인연선이 조금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운명선에 합류되는지는 한번 봐야 되겠죠. 오른손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의 그 오른손 보면은 두뇌선이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굉장히 깊이 좀 월구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선들 안 좋은 선들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밤 생활을 좀 많이 하시는 분 같네요. 그리고 이게 여기도 결혼선이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첫 번째 연인을 어떻든 놓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이분하고 이제 결혼을 하시겠죠. 근데 결혼선 상태가 이렇게 좀 하향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이 독신자의 느낌이 이렇게 냄새가 좀 물씬 납니다. 생명선은 일단 상태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밤생활 많이 하고 해도 그냥 체력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사람 같고, 실제로는 그 인복선도 많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많고 좀 따뜻한 사람 같습니다. 두뇌선이 근데 이렇게 감정선이 이렇게 검지 아래로 이렇게 딱 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한 선이 이렇게 검지 아래까지 쭉 가 있네요. 굉장히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이상적인 이런 것을 추구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좀 올라간 정도가 좀 강하니까 이렇게 실제로 여자를 만나면 상당히 따뜻하게 잘 대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검지 아래까지 가 있는 이런 감정선은 좀 배우자의 외모를 좀 중요시하는 이런 타입이기도 합니다. 결혼선 안에 일단 생명선 안쪽에서 생명선을 따라 도는 요 영양선이 정확하게 요 시점에 지금 실제 놓고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쪽에 장애선도 딱 나와 있고 뭐가 시작이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요 때가 이제 좀 그러니까 여기 때가 뭔가 좀 자기 생활에 굉장히 좀 변화가 찾아오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좀 사랑에 빠지거나 자신이 좀 바빠지거나 이렇게 해서 심신이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새로운 인연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양선이 내려가는 게 이 모습이 상당히 좋아요. 모습이 생명선을 이렇게 쭉 따라서 똑같은 길이로 이렇게 쭉 그러니까 똑같은 넓이로 이렇게 쭉 내려가 있습니다. 이런 분은 이제 애정적으로는 한결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혼할 때 그때의 그 감정이, 연애할 때의 감정이 결혼 생활 내도록 어떤 지속적으로 이 사람의 그게 연결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단지 하나가 이제 이 어떤 독신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약간 어떤 혼자 사는 거에 좀 익숙한 이런 조금 안 좋은 선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좀 스스로 좀 노력을 해서 좀 해소를 해야 되고요. 이 월구로 좀 깊이 들어간 이런 두뇌선을 가지신 분들이 은근히 좀 고독합니다. 고독하고 좀 혼자 이렇게 좀 있으려 그러는 성향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주위의 어떤 그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좀 고독하게 혼자 이렇게 있으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고 박식하고 이제 좀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이러지만 어떻든 조금 고독한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극복을 해야 되는 이런 요소라고 알겠습니다. 사례를 하나를 더 이렇게 보자면요. 지금 이분은 노처녀로 이렇게 계시다가 결혼하신 분인데, 이분은 여자분이신데도 한 36 정도 되신 분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딱 보시면은 손이 이렇게 그냥 조금 큼지막합니다. 덩치도 사실은 좀 크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굵직굵직 선들도 이렇게 보면은 좀 굵직굵직하고 쭉쭉 뻗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좀 활달한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왼손은 생각보다 이렇게 잔선들이 많아요. 여기 잔선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는데요. 노처녀로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결혼에 대한 거라든지 어떤 자신의 장래에 대한 거라든지 걱정이 좀 많겠죠. 그럼 왼손 오른손을 놓고서 한번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왼손을 보면은 이분은 굉장히 이렇게 두뇌선이 좀 직선형입니다. 상당히 직선형으로 쭉 뻗어 있어요. 쭉 뻗어 있는데 사실은 이 두뇌선이 직선형이라도 이렇게까지 끝까지 올 정도로 뻗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이제 약간의 우울증이 같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이 있으면 두뇌선이 자꾸 이제 밑으로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우울증이 있다. 근데 어떻든 이제 두뇌선적인 타입은 한 분야를 파고드는 타입이고 자기 고집이 좀 세다. 실제로 감정선도
뭐 거의 이렇게 좀 조금 굵고 그러고 있지만 직선형이고 두뇌선도 직선형이고 이런 타입은 좀 잘 나가는 시기를 만나면 굉장히 이렇게 독선적이에요. 좀 고집이 좀 세고 독선적인 타입이라고 할 수 있고 남과의 타협을 좀 싫어하고 막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이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생명선을 놓고 보면요, 생명선이 이제 강하게 잘 발달해 있어요. 이렇게 좀 굵고 아주 좀 잘 가 있죠. 선이 지금 여기 잘 안 보이는 거는 이렇게 좀 눌리가 찍혀가는 부분인데요. 안쪽에 이렇게 금성구가 두툼하게 발달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왕성한 타입이죠. 여자분이시지만 뭐 성욕도 강하고요, 스태미나도 강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좀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참고 살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 결혼선을 보니까 첫 번째 인연은 놓친 것 같아요. 이 선도 굉장히 굵은데 좀 짧고 굵었는데 놓친 것 같고 두 번째 이 인연이 이제 남자가 들었을 그런 모습입니다. 나이대로 봐도 일단 결혼 정년기는 좀 놓쳤고 그 뒤에 시점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연하게 보면은 이렇게 그 인연선이 내려가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사람의 그 오른손을 보면 뭐 금성구 아주 두툼하고 감정선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왼손하고 다르네요. 왼손은 감정선이 굉장히 직선형이었는데 후천적으로 이 사람도 오른손잡이니까 후천적으로는 상당히 좀 따뜻하고 정이 많고 좀 로맨스를 좀 많이 이렇게 좀 꿈꾸고 그리고 상대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하는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고 또 이렇게 이제 좀 그 독신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도 좀 이해를 하는 이렇게 이제 감정선에서 지선이 하나 더 뻗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이해심도 많이 생기고 이런 타입으로 볼 수 있어요. 운명선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직업적으로 본인이 이제 직업 생활을 직업적으로 좀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대 선이 사실은 상당히 다 좋아요. 올라간 선들이 쭉쭉 뻗어 있고 참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냥 집안에서 살림만 하면은 상당히 조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렇게 이제 바깥 활동을 하는 걸 잘 챙겨줄 수 있는 이런 남자를 만나면 참 좋은데요. 두뇌선이 이렇게 월구 쪽으로 아까 그 왼손의 두뇌선은 직선형인데 오른손의 두뇌선은 요까지가 두뇌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선이 조금 뻗어 나가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네요. 좀 우울한 거죠, 우울. 저 아직 연인을 못 만나서 그런지 좀 우울한데 잘 놓고 보시면 여기 인연선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인연선이 여기에 운명선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여기를 보시면 조금 연하지만 이게 붙어 있어요. 실제로 이분은 그 이 손금을 찍은 시점으로부터 해가지고 7, 8개월 만에 실제 결혼까지 이르신 분입니다. 급하게 결혼에 좀 사랑에 서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결혼하는 타입인데요. 결혼선이 살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인연선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영양선도 좀 잘 살피시면은 영양선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영양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인가 여기 좀 되는 것 같네요. 여기쯤 되는 것 같네. 여기쯤에 이 영양선이 들어서 있고 나이대로 봐도 여기쯤에 아주 좀 좋은 좀 이렇게 같이 모아서 집을 하나 살 정도의 이렇게 조금 그 개운선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좀 좋은 선이 이렇게 나와 있고 하니까 그 나이대쯤에 이렇게 이제 좀 그 결혼이 이루어져 가지고 가정을 만들고 이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겠습니다. 직업 적성 이런 쪽을 보고서 이제 어떤 직업이 자신에게 좀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 이런 손금 타입에 좀 잘 맞고 또 어떤 직업은 어떨지 이런 걸 갖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금성구가 두툼한 이 스태미나의 땅의 손을 가지신 분 타입인데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이제 체력이 일단 강하다 그랬죠. 체력이 강하고요. 손재주가 좀 뭐 좋은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좀 안정지향적이고 좀 변화를 좀 싫어하는 타입입니다. 좀 육체 노동이라든지 어떤 뭐 건설이라든지 산업 현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상상력이나 창의력은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좀 실용적인 측면이 좀 뛰어나서 사무직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타입보다는 좀 활달하게 좀 움직여 다니면서 좀 몸을 쓰는 이런 타입이 좀 더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도 그런 쪽으로 살려가지고 하는 게 좋고요. 이 공기의 손이라는 거는 손바닥에 비해서 손가락이 조금 길쭉한 타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조금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두툼은 하지만 그렇게 아주 두툼하거나 이러진 않고요. 조금 마른 타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그 공기의 손은 그 공기가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뛰어나고요.
이 변화를 좀 좋아합니다. 변화를 좋아하는 타입이고, 그래서 이제 그 언론이라든지 뭐 교육계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뭐 이런 쪽에 좀 잘 맞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그 좀 그 사무직이나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좀 잘 만지고요. 뭐 어떤 기계를 만들거나 뭐 만지거나 이런 쪽에 좀 뛰어나고 기술적으로도 좀 그 특이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경향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런 특성을 좀 살려가지고 가는 게 좋겠죠. 풀의 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손바닥이 널찍하고 손가락이 좀 짤막하지만 그 에너지는 좀 많은 타입. 이런 타입은 그 굉장히 정열적이고 추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추진력도 강하고요. 좀 정열적이고 이래서 이런 분들은 도전과 모험을 좀 즐기는 편입니다. 모험을 좀 즐기고 그 어떤 뭐 화끈하기 때문에 어떤 연예계라든지 그 어떤 뭐 활동적인 직업 있죠. 좀 정치가 뭐 어떤 변호사 뭐 좀 많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사업 이런 쪽으로도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남다른 어떤 정열과 추진력을 발휘하게 되는 타입인데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퍼포먼스가 좀 좋은 타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의 손을 보시면요. 물의 손은 이 손바닥과 손가락이 길쭉길쭉한 타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분은 이렇게 직감력이 좀 뛰어나고요. 창의력이나 창조력이 좀 이렇게 뛰어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변화를 좋아하고 물이 흘러다니는 같이 좀 정적인 건 조금 그러니까 저기 변화나 이런 것보다도 물에 이렇게 좀 고요하고 이런 정적인 이런 환경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은 그 예술 쪽이라든지 어떤 뭐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그 어떤 뭐 어떤 작가라든지 뭐 이런 쪽이 좀 잘 맞고 실제로는 물의 손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그 어떤 그 의료 쪽에서 어떤 그 치유를 하는 쪽에 그 뭐 어떤 능력도 조금 있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간호사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좀 많은 타입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의 발달에 따라 가지고도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직업이 어떤 게 좋겠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가 그 가지는 그 특성이 이제 어떤 구가 좀 발달했는가를 보고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제2화순구가 이렇게 막 발달한 사람들은 어떤 사업적인 거, 뭐 의지력이나 생활력이 굉장히 강한 거니까요. 그런 거를 살릴 수 있으면 좋겠죠. 이 월구가 발달한 사람들은 창의력이나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그런 재능을 어떻든 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고, 금성구는 아까 체력이 아주 왕성하니까 좀 그런 쪽을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 이 제1화순구가 발달한 분들은 뭐 이게 공격성하고 어떤 뭐 투쟁력 이런 걸 나타내니까 뭐 군인이나 이렇게 좀 그렇게 치고 나가는 이런 거 용기가 좀 많아야 되고 하는 이런 분야에 좀 적합하겠죠. 그리고 이제 수성구 같은 거는 이제 사업적인 역량도 되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좀 강한 편이니까 그런 쪽. 그리고 이제 태양구는 여기 약짐의 태양구는 어떤 미적인 감각이 좀 뛰어나고 어떤 사업적인 재능도 있다는 걸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고요. 간혹 토성구가 발달한 분이 계신데 토성구는 이왕 발달했으면 그 연구 분야나 학자나 이런 쪽으로 종사하시는 게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성구 쪽은 그 리더십하고 어떤 명예욕하고 이런 걸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좀 발달한 분들은 암만해도 그걸 중요시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 직업적으로도 그런 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 타입도 이제 직업에 이렇게 영향을 좀 주는데 손 타입이나 구의 발달이나 이러는데 하나 더 살펴보면 손가락의 그 어떤 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영향을 줍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뭐 아까 무릎손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손가락이 굉장히 길쭉합니다. 이렇게 길쭉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기억력이 이렇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력이 좋고 좀 꼼꼼하고 대신에 조금 느립니다. 느려서 조금 이제 그러는데 좀 완벽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그 순간순간 대응하는 이런 거는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은 반면에 이렇게 좀 세심하고 꼼꼼하고 이렇게 좀 오래 이렇게 챙겨야 되는, 그러니까 뭔가를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이런 일에는 좀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좀 길쭉하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신속하게 뭔가를 처리를 해야 되는 쪽은 좀 맞질 않고요. 그거보다는 좀 조금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챙겨야 되고 또 기억력이 조금 좋아야 되고 이런 쪽에 종사를 하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가락이 길쭉하신 분들은 사실은 바깥 활동을 많이 한다 그래도 사람들하고 이렇게 왕성하게 이렇게 대인 접촉을 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용하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죠. 그 반면에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좀 짧고 두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두툼하고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은 그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프로세싱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 신속하게 어떤 어떤 정보 처리를 할 수 있고 신속한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도 굉장히 정보 자체에도 좀 민감하고요, 발빠르게 행동하는 타입인데 그 대신에 이제 좀 진득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붙어 있는 면이 좀 없고, 그리고 이제 좀 꼼꼼한 이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획력이 조금 뛰어나가서 좀 빨리빨리 대응하는 이런 건 잘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성과를 내는 뭐 연구직이라든지 이런 쪽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학 시간에서 배운 그 부분이지만 그 손의 어떤 그 관절의 그 어떤 그 손마디가 굵은지 아닌지 이런 것도 직업적인 거에서는 영향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중간에 마디가 이렇게 튀어나온 이런 경우에는 이 분석적인 그 논리적인 이런 쪽이 좀 많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분석력하고 논리력, 좀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는 거, 이런 뭔가 이렇게 깊은 분석을 통해서 어떤 그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좀 마디가 져가지고 이렇게 꼼꼼하게 좀 진짜 여러 번 이렇게 되씹어 보고 할 그런 거의 어떤 사고 작용을 잘 하시는 이런 분들이 좀 적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본래 이제 손마디가 이렇게 굵으신 분들을 철학형 손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분들은 뭐 연구를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교수라든지 뭐 과학자라든지 이런 뭔가 좀 한 분야에 오랜 동안 뭔가 깊은 연구를 좀 하면서 하는 데는 그런 쪽이 좀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그 손마디가 뭐 이렇게 마디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이러신 분들은 이게 이제 뭐 그렇게 오랜 동안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생각을 되씹고 이러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하는 대로 바로바로 이렇게 어떤 그 환경의 자극에 바로바로 반응을 하고 이러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정보 처리가 좀 이렇게 좀 신속하고 좀 빨라야 되는 이런 쪽이 좀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창의적인 일, 이를테면 예술적인 거라든지 이렇게 느끼는 감을 그대로 표출하는 거, 이런 쪽에도 좀 맞겠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손금을 보면은 이제 손금의 직업과 관련된 이게 손금에는 그 두뇌선이나 어떤 운명선이나 이런 게 이제 좀 많이 영향을 줍니다. 두뇌선이라는 게 이제 그 지적인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실은 직업하고 두뇌선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곡선형 두뇌선을 가지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두뇌선이 약간 완만한 곡선형이면은 이런 분은 경영경제라든지 뭐 인문사회 이런 데도 잘 맞다고 그랬습니다. 인문사회. 그렇지만 이제 곡선형이 좀 많이 강해지면 이런 분은 창의적인 창의 창작이라든지 예술적인 특성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조금 더 강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대 같은 이런 공과 기계를 만지고 뭐 하는 이런 분들은 두뇌선이 약간 완만하게 이렇게 돌아가 있는 타입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문과 쪽에 이렇게 좀 작가를 지망하는 이런 분들은 두뇌선이 조금 더 휘어 있는 타입이 많고, 그리고 이제 두뇌선이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여기 수성구를 향해서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직선형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경영 경제 이런 쪽에서 시작해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금융적인 이런 쪽까지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두뇌선이 이제 이렇게 직선형인 타입은 두뇌 자체가 이렇게 좀 분석적이고 좀 논리적이고 뭐 이런 사고력을 가지고 또 두뇌선이 굉장히 길면 좀 장기간에 이렇게 어떤 연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분야에서 이렇게 재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좀 맞춰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산을 한다든지 이런 쪽도 논리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직선형 두뇌선이 많습니다.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운명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주학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요구되는 거가 상당히 이렇게 논리력이 요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주학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곡선형 두뇌선을 가지신 분들보다는 상당히 이렇게 직선형 두뇌선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걸 좀 관찰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좀 논리력이 강하고 주관이 강하고 그리고 좀 나름대로 어떤 소신과 고집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운명선의 타입도 운명선이 어떻는가에 그 어디서 시작했는가, 어떤 모양인가의 타입도 직업적인 것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운명선이 이분의 경우에는 월구에서 시작해서 올라갔습니다. 월구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갔는데 이런 분의 경우에는 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게 일단 좀 좋아 보입니다. 뭐 물론은 이제 월구에서 시작한 운명선을 가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어떤 엔터테인 쪽이라든지 어떤 상상력, 창의력 이런 요소를 좀 이렇게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이 시작한 타입 자체가 조금 그 프리랜서적인 그 좀 이렇게 기능을 좀 하나 가지고 어떤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런 쪽이 좀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적으로는 굉장히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어떤 수입이나 이런 면에서는 좀 불규칙하고 좀 불안정하고 막 하는 이런 경우가 좀 많다고 했습니다. 월구에서 시작한 운명선하고 다르게 그 손바닥 중앙에서 시작한 그 운명선, 이게 이제 좀 그 아무래도 좀 규모가 좀 크고, 화면을 보실까요? 규모가 좀 크고 안정된 그 직장을 갖다 좀 선호하는 타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중앙을 이렇게 쭉 올라가는 타입이요. 그리고 이제 그 큰 조직에서 오히려 자신의 이제 역량을 갖다 좀 잘 발휘하는 타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생명선에서 이제 올라간 운명선도 직업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자수성가선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선이 이제 잘 상태가 좋고 잘 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어떤 전문 직종에서 어떤 그 어려운 시험을 좀 통과해서 뭐 사자가 있는 이런 전문 자격증을 얻어가지고 그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 자수성가라 가지고 어떤 자영업적인 성격, 어떤 그 조그마한 규모지만 자기가 직접 컨트롤을 다 하는 그런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런 분이 좀 많다고 그랬습니다. 운명선은 이제 가다가 이 선이 이제 그 끊어지거나 변화가 되거나 이런 게 그 직업적으로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는데요. 보시면은 이 직선으로 잘 가다가 요 두뇌선을 넘어선 시점에서 이제 이게 갑자기 선들이 휘어져 가지고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쪽에서는 이제 직업적인 그 변동이 좀 일어나겠다. 어떤 직장 이동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직장 내에서도 좀 전혀 다른 분야로 가게 되거나 어떤 승진을 한다든지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운명선이 이제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 직업적인 변동의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겹쳐 가지고 가는 기간이 이제 이게 이제 좀 길고 또 이 끊어진 뒤에 선이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스스로가 변화를 이렇게 미리 준비해 가지고 좀 간 타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어떤 그 운명선은 보면 그 두뇌선이 이제 끝나는 시점에 이제 운명선이 하나가 이렇게 여기서 끝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 새로운 운명선이 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변화라는 게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어떤 직업적인 거나 어떤 그 직장에서의 변화나 인생살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준비를 못하고 갑작스럽게 닥치는 이런 변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분은 좀 그 어떤 요소가 자신의 그 어떤 직업적인 커리어를 좀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지를 좀 살필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끊어지는 게 이제 시작되는 요 유년대에 근처에 가가지고는 정말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적으로 좀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중간에 올라가다가 선이 끊어지면서 이렇게 우물정자 문양 같이 어떤 흐름을 그래도 보완을 해주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어떤 변화로 인한 그 충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쉽게 좀 헤어날 수 있는 타입인데요. 그러더라도 일단 변화는 있었던 거기 때문에 요 어떤 그 시점 요거를 갖다 잘 보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태양선이 이제 좀 발달한 그 시점, 태양선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재물선이 올라가는 운명선에서 올라가는 이 재물선이 시작하는 이런 시점이 실제로는 일에 있어서 그 인정을 좀 받고 실제 이제 그 보수가 조금 높아지면서 그 재물적으로 좀 넉넉해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명선과 재물선을 함께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이 재물선이 여러 가닥인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의 재능이 좀 여러 어떤 갈래를 가지는 이런 타입이 좀 많고 좀 일을 이것저것 좋아한다든지 좀 관심 분야가 좀 너무 넓어서 좀 산만한 이런 타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운을 살필 때는 운명선을 일단 주축으로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운명선에서 이제 그 올라가는 선이나 합류되는 선이나 이런 선에서의 그 유인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운명선이 이제 장애를 막고 있다든지 아니라든지 이런 쪽을 갖다 살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업선이 이제 어느 시점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것도 직장운을 나타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함께 살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업이 어떤 직업이 나한테 잘 맞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두뇌선의 성향하고 감정선의 성향하고 뭐 이런 쪽에서 나오는데, 특히 두뇌선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손의 모양이라든지 그 어떤 뭐 생명선의 상태라든지 이런 게 그 어떤 신체적인 활력이 어느 정도나 필요한 계통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직업을 고를 때는 그러한 이제 요소들을 다 이제 좀 함께 이렇게 좀 판단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그 어떤 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손 모양과 손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직업을 선택하는 거하고 직업에 있어서 어떤 그 직장 커리어에 있어서 어떤 그 변화가 있고 하는 것을 그 운명선이나 어떤 사업선이나 재물선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읽어주는 것, 이런 쪽을 공부를 했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부와 어떤 그 행운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이동이라든지 어떤 그 여행이나 아니면 어떤 그 노후에 관계된 것이라든지 뭐 이런 재물이나 횡재 뭐 이런 쪽에 관한 이런 쪽을 갖다가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그냥 이렇게 다루는 것이라서 어떤 것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 너무 좀 도식적이 좀 가벼운 보이는 것도 있는데요. 뒤에 가면서 이제 그 실전 분석 사례를 갖다 같이 겸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해가 좀 쉽게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